아직도 잠자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김구선 선생님하고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문 운동을 할 때에 다 좋아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절반이었습니다. 50%의 목사님들은 가문에 참여했습니다. 박수 쳤습니다. 50%는 반대 내지는요, 뒤에서 구경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상이 바뀌고 정권 교체된 것은 결정적인 사건은 가문운동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굴복을 해야죠. 이제는 그 50%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죄를 졌구나. 그때 가문에 나도 한번 갈 걸 회개를 할 줄 알아야죠. 아직도 50%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제가 회개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번에 부활절 예배는 100% 참여입니다. 100%. 할렐루야. 이번에 부활절 예배는 주제가 문재인하고 맞짱 뜨는 게 아닙니다. 그건 끝났으니까 우리는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는 중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정가운 목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우리 김국선 선생님을 남한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토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전 또 그 레벨에 맞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개선동에서 출생했습니다. 네. 초등학교는 어디서 나왔나요? 평양 금성중학교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는 어디서 나왔나요? 북한은 중학교가 네. 고등학교가 따로 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바로 대학 가요? 그렇습니다. 그 대학은 어디서 나왔어요? 저는 대학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부 졸업했고요. 박상학 대표가 나온 그 학교네? 그 다음에 당 양성 기관인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네, 서울대. 그렇습니다. 거기 나오셔서 일생 동안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예,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일생 동안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한 대남 전략과 대남 직파 간첩 양성 파견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북한의 직파 간첩을 보내고 교육을 하고 전체를 지휘하는 총대장이 바로 너놈이야? 그렇습니다. 참자 기가 막힌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하냐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원장이에요. 국정원장. 이런 분을 하나님이 딱 찍어다가 남한에 갖다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러면 북한에서 총지휘를 하셨으니까 한국에 있는데 간첩을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다 알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자유 세상에서 부럼없이 살고 있지만 80년간 북한은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집요하고 끈질기게 공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은 청와대, 국정원, 국회,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원,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주요 요충 기관은 물론 그 외 소위 시민단체라고 불리우는 여러 수십 개 수백 개 단체들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면목의 연구소들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낫겠어요. 한국의 단체나 한국의 어떤 사회에 간첩을 파송 안 한 단체가 있습니까? 그 수천 개 단체
기관들에 다 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주요 요청기관, 주요 시민단체, 다시 말해서 정교조, 민노총, 뭐 자주시보 뭐 이런 것을 비롯해서 그것만 장악하면 전체 대한민국을 북한 의도대로 지도할 수 있다. 이런 구간을 다 했죠.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 국회 무조건 거야 파견하지요. 국회는 언론은 지금처럼 자본주의에서 언론은 정치 기관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는 첫 1순위지요. 언론이 예. 그래서 내가 YTN의 그 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쯤 말하면 아마 그분은 부들부들 떨 거예요. 부장 한 분이 뭐 그런 사람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제일 관심사가 뭐냐면 여기 다 목사님들이거든요. 한국의 기독교회 안에 간첩을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심었습니다. 근데 기독교회 안에 심은 간첩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저놈은 간첩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현상이 있나요? 그 애국투쟁 자주론을 앞세우고 미군 철거를 주장하고 우리 국방에 자주국방을 떠들고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우리 동포 독기 운동에 앞장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세척을 한번 해볼 필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우리나라의 그 교회 전체의 총지휘하는 단체가 NCC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기총이 있고, 한교연이 있고, 뭐 요즘 새로 만든 한교총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것이 NCC인데, NCC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목사들이 돼가지고 왜 그럽니까? 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북한 노동당 정보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렇습니다. 뭐 다른 말 더 붙일 거 없습니다. 붙일 거 없다. 그런데 먼저 번에 토크하실 때 아주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김정일 시대 때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나이가 세대 교체를 할 때 가면 대한민국은 적과 통일된다. 그 말씀한 걸 한번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제 김정일 한데 이제 대남 조카 통일의 완성의 인계점이 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할 때 대한 그 과업을 받고 이제 제가 작성해서 보고 올려가지고 그 표창도 받고 큰 뭐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을 중심에 놓고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입성으로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뿌리고 그 생명줄을 지켜온 핵심 정신이다. 이거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대 교체 속에 이 기독교를 지탱해온 여기 앉은 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임종을 시기가 되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때가 바로 우리 북한에서 남조선의 조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시점으로 반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봤는가 하면 15년 후로 봤습니다. 15년 후.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입니다. 2021년도 그때는 바로 어떻게 계산했는가? 2030 세대, 4050 세대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주사파, 우리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주사파의 정신으로 변절되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북한으로 말할 때는 혁명, 지금까지 해온 남조선 혁명의 완성점이고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링계점으로 한 거지요. 자, 한국말로 다시 남조선 말로 통역을 하자면
언제 대한민국이 적화되느냐? 예. 원로 목사님들, 예. 한국의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쳤던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하는 지점. 그렇죠. 은퇴하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날이 예. 곧 그날이 적화통을 하는 날인데 예. 그 날짜의 시점이 지금 계산을 했을 때 오늘날로 예. 하니까 2006년도에 내가 15년 후로 봤습니다. 하면은 작년이 되겠지요. 21년도. 그러면 저도 지금 보면은 야 내가 정확히 맞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왜 그러냐? 문재인 정부가 그 정권을 쥐지 않았어요. 그렇지. 해서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를 위한 정책으로 추동질 했어요. 그렇지. 하고 문재인은 간첩으로 판명 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게 아주 맞는 거고 자, 김종일이 칭송하면 안 되겠지만 김종일이는 거의 맞다고 나를 높이 평가했죠. 자, 그러면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하는 지점 그때가 지금 정도로 시간이 맞췄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지도 않겠지만 30대, 40대, 50대 초반 목사들은요 정신 차려야 돼요. 북한이 전략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하는 날 남조선은 우리 거다. 왜? 그들은 일제 시대를 겪었고 그리고 6.25를 겪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그 지금 은퇴 다 했습니다.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드디어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시대가 왔는데 다음 말씀드리면 문재인이가 간첩입니까 아닙니까? 간첩이죠. 간첩입니다. 예. 진작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내가 깜빵을 안 갈 텐데 내가 그 말을 먼저 해가지고 예. 깜빵을 3번 갔거든요. 예. 3번 갔는데 저도요. 저는 우리 선생님처럼 간첩을 직접 보내지는 않았지만 문재인이가 하는 말을 보니까 저 새끼는 간첩인 거야. 세상에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한다. 예. 신영복은 북한에서 어떻게 분석합니까? 신영복은? 신용복은 그대로 말하면 김일성 동지께 충직한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 신용복 동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정보기관에서도 핵심적인 거의 일꾼들만 들어가는 남조선 혁명 사족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신용복의 초상을 그려놓고 내가 앞에서 말한 그 문구를 밑에 딱 달고 있죠. 그 좌측에는 이제 김정태가 있고 신용복이가 있고 내가 여기서 말은 다 좀 피하겠지만 아마 그 말을 하면 눈이 다 희뚝희뚝 다 뒤집어질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적화되었구나. 우리가 이런 데서 지금 살고 있었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아마 뼈저리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면은 저놈은 내가 심은 간첩이야. 저놈은 간첩. 그게 눈에 다 보이겠죠? 보이죠? 다 예, 보여요? 보입니다. 예. 그래서 자 국정원에 오셔가지고 예. 국정원에서 이 모든 사실을 진술을 했나요? 예. 누구 간첩 내가 심었다? 예. 하니까 국정원에서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국정원에서는 달가와 안굽니다. 해서 몇 명 제 신고로 좀 가치 없는 사람은 잡아온 것 같아요. 신고로 가치 없는 밑바닥 간첩은 몇 명 잡았는데 예. 진짜 핵심의 말은 이 사람들이 안 듣더라는 얘기죠. 안 듣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정원도 이미 좌경화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아마 국정원에 대해서 저만큼 잘 아는 분들 없을 겁니다. 여기 앉은 분들도. 그렇지.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국정원이 저희 첫 대상이에요. 그렇지. 하고 여기 와서도 내가 그 부분에 있다니까 아마 저만큼 국정원의 고위직으로부터 실제 움직이는 직원까지 많이 만난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네. 이 국정원에 간첩이 있나 없나 있어요. 있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정권이라고 해서 거기에 다 보수 성향을 가진 우리 여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일꾼들이 있는 거 아닌 거고 좌파 성향을 가진 일꾼들이 많아요. 그건 내가 떠듣겠다고 하나 실례 들랍니까? 네. 저보고요. 저희 말 좀 안 듣으니까 묘라고구나. 얘 간천놈 새끼야, 씨발놈 새끼야. 저희 집 가서 인다고요. 내 눈이 희뚝 뒤집어댔다고. 뭐 있다고 새끼들이 다 있어 이거. 와. 에? 바로 오늘 국정원이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국정원 중에 예. 몇 프로 정도를 이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을 몇 프로 정도 쳐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서는 100%다고 길긴 힘들지만 100%는 아니고 100%다고 길긴 힘들지만 한 6, 70%는 완전히 저 박가리 하듯이 갈아치워야 돼요. 왜 그런가? 우리 국정원은 근데 이거 뭐 북한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북한의 정보 일꾼들은 제 목숨 버리고 수령에 충실한다고지요. 우리 국정원들 있잖아요. 공무원이에요. 월급 타먹는 공무원. 진짜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까지 제가 포함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저는 우리 국정원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도 어떻게 활동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저는요, 느낌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국정원이 움직이는 걸 보면 저는 10%. 예.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다. 오늘이라도 당장 생명을 내놓겠다 하는 사람들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0%도 안 될 겁니다. 10%도 안 돼. 예. 이러니 뭐가 싸움이 되겠냐? 이게. 안 됩니다. 싸움이 안 돼. 예. 자,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강화문 운동을 하다가 3번 깜빵 갔다 왔거든요. 예. 그거 전에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국정원에 오셔서 5년 동안을 국정원한테 진술을 했죠. 예. 5년 동안. 예. 그리고 제가 정보기관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뒷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제가 예. 해봤고 요즘 나하고 토크하는 내용 있죠. 예. 이것에 대해서도 정보기관하고 확인을 다 했는데 예. 김국성이 간첩 갓난 새끼가 나하고 지금 토크를 하는데 국정원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그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사실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나하고 말하는 예. 게 다 사실이라고. 자, 그런데 5년 동안 거기 계시면서 계속 진술하고 했는데도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고 예. 그러다가 결국은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오게 됐죠. 예. 박지원이가 우리 선생님을 바깥으로 내쫓았죠. 예. 그 내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럼 선생님이 바깥으로 이제 국정원 보호도지 바깥으로 쫓겨났는데 그럼 북한의 간첩이 언제든지 와서 선생님을 죽어도 좋다는 뜻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저로서는 이제 그 제급수 정도 되면요. 약간 보충 설명하간데 저는 그러니까 김일성이 때부터 이제 저는 특별하게 이제 그 통치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고 그렇게 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나오면요. 저 짝에서는 어떻게 지시 주는가 하면 가족 주문에 이제 마취시켜가지고 가족 주문에 요소 포인트 지점에서 잠수정 같은 거로 날아갑니다. 그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 마취 주사 넣어서 가족 예. 부대에 담아서 예. 다시 북한을 끌고 간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걸 듣는지 모르지만 빨리 취임식 끝나면 우리 김국성 선생님을 다시 국정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보호를 해줘야지. 보호를 해줘야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문 운동 내가 하는 거 보셨죠? 예. 강화문 운동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는 2019년부터 저 정광훈 목사님 네. 먼저 전 세계가 돈을 걷어서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해서 김정은이가 감동된 뒤에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자. 이겁니다. 예. 이 말을 서독에 누구야? 뚱뚱한 여자. 메르켈. 메르켈한테 말했더니 메르켈이가 딱 돌아서면서 저 새끼 또라이라 그랬어요.
자, 이걸 외교라고 하고 돌아다녔습니까? 김정숙이하고 놀러 다녔지. 7째, 주사파, 전 세상을 주사파 세상 만들었고 고려 연방제로 대한민국을 편입하려고 한다. 이래서 내가 7가지를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요 7가지를 들어보니까 예. 북한으로서는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렇죠. 예. 와. 가장 가슴 아픈 거지요. 가장 아픈. 그래서 네.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야, 저렇게 정확히 보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으로 동경해서 이제 저는 그 광화문 그 광장 시위에도 여러 번 나갔습니다. 하고 이제 그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2020년 그 새해 때 문재인이 하고 윤석열 당선인 그 새해 연설을 내놓고 윤석열을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이다. 이걸 내용적으로 선언하는 걸 보고 또 저는 감동받았지요. 내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거는 내가 안 틀라 그랬는데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에 꿈을 꿨어요. 꿈을 딱 꿨습니다. 꿈 속에 내용은 아주 복잡한데 결론은 뭐냐면 현재 검찰총장인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라는 거야. 꿈속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이런 꿈이 다 있나 하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똑같은 꿈을 또 꿨어요.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으라고 꿈속에. 그래서 제가 누구도 윤석열을 그게 대통령이란 생각도 못했을 때 내가 강원광장에서 윤석열을 이것이 사실 윤석열에게 대통령 임명장 준 겁니다. 임명장.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밤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설계도를 잘 그렸기 때문에 그 설계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공을 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건국 후 70년 만에 모든 분야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 LG, SK 기업들이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신기술에 대하여 폭풍탄을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놀라서 백악관 모든 직원들에게 비행기 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한국 제품을 구경하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골프 선수들이 쳤다 하면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가 유럽을 축구로 폭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세계의 50대 교회가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대한민국에 저 문재인 강도 한 마리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놈은 이번 주에도 신년사를 연설을 했는데 이것은 김정은의 연설을 대독한 겁니다. 대독.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연설입니까? 이것이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4.19 혁명 60주년과 5.18 민주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촛불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이 개자식. 대책입니다.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만해. 이런 개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신년사가 아니라 김정은의 신년사를 대신 읽은 겁니다. 대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여먹는 연설을 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요? 이게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저 문재인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걸 연설, 바로 이것이 연설입니다. 새해 소망하는 일마다 큰 성취를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러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왔습니다. 중요한 수사와 공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 검찰에 맡겨진 무거운 부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7월 여러분 앞에서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헌법 정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민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과 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떠한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됐어요. 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가 이것이 바로 연설입니다. 연설. 문재인 도대체 너는 뭐하는 인간이야?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설문을 분석해보면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 경제를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했더니 문재인은 어제 그저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을 못하도록 완전히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걸 보고 겁먹어가지고 추미애를 시켜서 32명의 윤석열의 손발을 다 잘라서 검찰을 내쫓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시다. 원위치입니다. 원위치. 이번에 문재인이나 내쫓은 검사님들이요, 자기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반드시 문재인을 체포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님을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하여 빨리 3.1절까지, 돌아오는 3.1절은 주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3.1절 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님을 앞세워서 문재인을 체포해야 됩니다. 자, 됐어요. 제가 2번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2번째 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이가 수갑을 차고 깜빵을 가는 거야. 윤석열이가. 그래서 꿈에 날 보고 윤석열을 구출하라는 거야. 구출해서 대통령 안 만들면 윤석열은 처형된다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 그래서 저는요, 목숨 걸고 저 연설을 하게 되었고, 저것이 결정타가 된 이유는 광화문광장에 수백만이 모인 사람들은요, 주로 거의 다 90%가 친박이었어요. 친박.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자 그러면요, 내가 돌에 맞아 죽어버려. 왜? 윤석열이가 박근혜를 깜빵 보냈거든. 이 판을 그날 제가 연설 하나로 돌려 세운 겁니다. 할렐루야. 성공한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배고파서 마지막 말씀 하나 물어보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됐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1000만 조직 운동을 내가 했는데, 1000만 조직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이 문재인 이놈이 완전 점령 다 했잖아요. 주사파가. 다시 또 우리가 1000만 조직을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연방제로 가는데 막을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없습니다. 없다. 지금 우리 그 좌파 국민들도 같고 요게 어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처럼 안도의 한숨을 이제 쉬고 계실 수 있는데, 실제 제가 북에 있을 때 위치에서 분석하면 민주당은 지금 좌파는 정권을 띄어서 섭섭한 것은 있지만 오히려 콧노래 부릅니다. 너무 잘해주기보다 못해주기는 쉬우니까요. 그 뒤에는 북한 노동당이라는 지금까지 지하당을 육성해서 조카 통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도하는 저 어마어마한 북한의 노동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좌파 세력과 그의 그 상부인 북한 노동당과 결합해서 오늘날의 그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는 너무나도 식은 죽 먹기지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1000만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정강훈 목사님의 그 성견지명한 그 말씀이 꼭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이 자유 대한민국, 다시 말해서 기독교 입성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강성 국가로 부흥돼야 되며 그 정신으로 자유 통일을 이루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 기독교 국가의 라는 점을 찍어서 15년을 링계점으로 봤댔어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연로하시지만 여기 앉은 분들이 피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일떠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젊음을 되찾아가지고 1000만 서명 운동에 앞장서 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새로운 부활을 힘을 가지고 자유통일로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올립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므로 우리 김국선 선생님을 지켜냅시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처지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와 있는데 반드시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선생님 무섭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네. 그 영국 BBC 방송에 나갈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으로서의 국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자 하고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이제 부르실 때마다 이게 무슨 전혀 인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자그마치 제 말이 우리 대한민국을 부흥시키고 자유통일을 위한 데 도움이 된다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진짜 내가 마지막으로 진짜 묻겠는데 예. 나와서 그래서 청와대도 내가 간첩을 심어놨다. 예. 청와대도 예. 뭐 운전병, 뭐 밥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예. 뭐 전기, 보일러공, 무슨 뭐 통신병 내가 간첩 심어놨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국회, 무슨 뭐 언론기관 내가 심어놨다 하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한 줄도 안 써주니까 예. 열받아가지고 영국으로 날아가셨죠. 예. 영국 가서
영국의 BBC 방송에 출연했죠. 예. 거기서 까발렸죠. 예. 핵심이 뭐냐? 청와대 간첩 내가 심어놨다. 그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뒤집어졌죠. 예. 뒤집어져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 예. 한국의 국정원과 정보기관과 이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을 뭘로 몰고 갔습니까? 정신 잘못된 사람이라고, 총알이 무섭다고 그러는데 그 언론의 화살이 더 무섭더라고요. 근데 저로서는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라는 게 좀 괴물 국가고 비정상 국가니까 그런 데서 단련됐기 때문에 정신은 아마 한국 사람들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써라 거지. 언제 맞아 죽을게. 그하고 지금처럼 계속 저는 활동한다고 길기보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어느 싱크탱크하고 이제 화상 토론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선일 몇 마디 해도 괜찮겠는지요, 시간이. 근데 거기서 이제 한결같이 말하는 게 이제 정강훈 목사님께서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송조기와 태국기를 들고 나오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고 미국 국민들은 대단히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뜨거웠다. 그걸 말하더라고요. 극하가 뭘 말하든가 하면 문재인이가 간첩이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다. 다 보지 않았나. 저는 이번에 화상 토론하면서 미국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정권이지만 정강훈 목사님께서 집힌 애국의 불길을 보고 동경하는 그 마음, 그것이 큰 자부심으로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픈 것은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상 제1주의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을 사상 제1주의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상이면 바위돌도 깬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주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략은 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제 목숨을 내려놓고 각오를 가지고 붙지 않으면 북한한테 패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도 둘도 셋째도 정강훈 목사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오늘 집회 때 말씀 올렸는데 지금 천만 운동이라는 게 재산 내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의 정신을 표현하라는 건데 거의 잘 진행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리락도 부활절 계기로 천만 소명운동 다 참가해가지고 한결같이 대한민국 광화문 집회에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통일을 외칠 때 세계는 놀랄 것이며 우리나라 국가 권위는 더 한층 발전될 거다. 아시는 것처럼 혁명을 정치인들이 한 역사는 없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정치인은 기생충이에요. 국민을 올려서 거기서 피땀 빨아먹고 자기가 기생한단 말이에요. 혁명은 언제나 인민 대중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인민 대중 속에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 지도자를 우러러 모셔가지고 단결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데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오늘의 정강훈 목사를 지도자로 하는 중심으로 단결돼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보고 무섭고 속여먹지 못하게 우리 국민들 앞에 머리 떨구고 두 손 발발 빌면서 정치하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꼭 건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중심은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연로하신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그 중견자인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젊음을 되찾아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
출발에 앞장서 주시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신성한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무리 북한이 사상으로 경고해도 예. 결국은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대처하기 예. 때문에 우리 김국선 선생님을 우리가 끝까지 한국교회가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잊어보고 말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즐거운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9년 동안. 이제 저를